네, 수업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제 그 학교에서 메일을 받았는데 요새 이제 그 거리두기도 다 풀리고 그래서 어, 그 40명 이상 강의도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메일이 왔는데 그래서 우리도 수업을 조만간에 우리 캠퍼스에 모여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했으면 해서 그래서요. 어, 지금 당장 모르겠어요. 한 다음 주 정도부터는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 못 대면 수업을 못할 이뭐 확진이 되거나 이래서 격리를 해야 되면 당연히 이제 저한테 알려주시고 뭐 결석을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학기 내내 그 대면 수업으로 하면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전에. 그래서 문제되는 분들이 많으면 뭐 못하는 거죠. 비대면으로. 저도 지금 이게 익숙해져서 비대면으로 하는 게 익숙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익숙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비대면을 계속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물론 비대면으로 하면 좋겠고 한데 지금 뭐 봄날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 이제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세수도 하고 나와서 학교에서 어, 뭐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그 학교 억지로 나오면 뭐 그렇게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하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수업도 그 이렇게 지금 카메라 웬만하면 켜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수업 시작할 때 얘기를 안 하면 아무도 안 켜시는데 이렇게 딱 화면 꺼놓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수업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공부하는데도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저도 귀찮고 여러분들도 귀찮지만 어,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우 잠깐 누가 지하철 타고 계시는 분이 있나 보네. 예, 그래서 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여기 우리 원래 강의실에 모여서 여기 적혀 있죠. 216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이렇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혹시 대면으로 전환하면 문제가 되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지금 뭐 얘기해 주셔도 좋고. 저번 시간에 그저께 우리 매트릭스 인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인버스 얘기하기 전에 레프트 인버스, 라이트 인버스 뭐 이런 것들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름이 그냥 명확하니까 레프트 인버스는 어떤 매트릭스가 있을 때 그 놈의 왼쪽에 곱해서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는 애. 그리고 라이트 인버스는 오른쪽에 곱해서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는 애.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랩트 인버터블하고 라이트 인버터블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랩트 인버터블 하면 뭐였어요? 랩트 인버터블 한 매트릭스들은 길쭉해야 되고 길쭉하기 이전에 그냥 한 가지 조건이었죠.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 랩트 인버터블하다 하는 이야기였고 그러려다 보니 홀쭉하거나 뚱뚱해봤자 딱 스퀘어까지만 랩트 인버터블 하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라이트 인버터블한 매트릭스들은 로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해야 되고 랩트 인버터빌리티의 트랜스포즈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로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려고 하니까 길쭉한 매트릭스는 안 되죠. 그래서 납작하거나 스퀘어한 경우.
그리고 둘 다, 그러니까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가능했는데 둘 다 안 될 수도 있고, 아예 인버터블 하지 않, 랩트 인버터블, 라이트 인버터블 둘 다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랩트 인버터블하고 동시에 라이트 인버터블 하려면 스퀘어 매트릭스인 경우에만 그럴 수가 있을 것이고, 그때는 그 매트릭스들이 랩트 인버스, 라이트 인버스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이제 그 인버스를, 그 똑같은 인버스를 그냥 인버스라고 이제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똑같은 이야기. 어떤 행렬이 인버터블한지는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 넷 중에 하나를 살펴볼 수 있으면 되겠어요. 물론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로는 이 네 가지, 주로 이 두 가지 내용이겠죠.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로드. 그리고 지금 이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가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 저절로 놀랍게도 로들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게 된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인버스 매트릭스, 인버스들의 어떤 특징들 살펴봤었고, 이제 마무리를 못하고 이제 여기 요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음 시간 보자고 했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이야기 뭐냐면,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들은 어떤 있어요? 스퀘어 매트릭스인데 다이아고널 밑에만 뭐가 들어있는 애들, 그 위에는 다 0인 애들. 그런 이제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고 불렀는데, 이 다이아고널에 0이 아니라 뭐가 다 들어있으면, 그러니까 다이아고널에가 다 뭔가 0이 아닌 숫자들이 차 있는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넌제로 다이아고널 엔트리.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인버터블하다. 왜냐하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지금 이 인버터블하다, 이 스퀘어, 지금 넌제로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을 갖는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스퀘어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들 이야기 지금 할 건데, 걔들이 인버터블한지 체크하려면 뭐랬죠? 요 중에 하나 체크해 보면 된다고 했고, 지금 요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지 살펴볼 겁니다.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어요? L 매트릭스에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면 그 매트릭스에 어떤 벡터 넌제로 어떤 벡터를 곱해서 0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결국 x가 0임을 의미하면, 그러면 L의 컬럼들은 리니얼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였죠. 이 이야기 계속 나오죠. 우리 중간고사에도 나왔고, 전에 리니어 디펜던스의 정의, 리니어 인디펜던스의 정의에서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L 매트릭스에 뭘 곱해서 0을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이게 L이 그 X 그 곱한 벡터가 0인 경우에만 0을 만들 수 있다 하는, 0이 아닌 벡터를 곱해서는 0이 아닌 X를 L에다 곱해서는 0을 만들 수 없다. L의 컬럼들이 리니얼 인디펜던트하다. 그런 이야기였죠. 그러면 이 LX가 일단 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게 바로 X가 0이라는 걸 의미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LX 0이라는 걸 그냥 쭉 써보면 이게 L이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들이니까 N개의 이런 방정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여기가 다 0이기 때문에 이 뒤에는 다 없는 거예요.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죠? 첫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이 넌제로라고 했으니까 지금 첫 번째 식 만족하려면 뭐예요? x1이 0이라는 걸 0이어야만 첫 번째 식을 만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lx가 0이라는 사실이 바로
LX가 0이라는 사실이 바로 X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하는지를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LX가 0이라는 걸 쭉 써놓고 보니 첫 번째 식에서 X1은 0일 수밖에 없네. 그 다음 두 번째 식에서는 X1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없고, 그러면 또 똑같이 X2도 0이네. 세 번째 식에서는 X3가 0이네. 쭉 내려오면 맨 마지막에서 X7. 윗줄부터 쭉 스캔해서 내려오다 보면 결국 모든 X의 엔트리들은 0이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LX를 0으로 만들려면 X는 0일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이유는 L이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이 다 0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L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는 걸 보인 거예요. 이 결과에서. 그러니까 L은 당연히 인버터블 하네. 그러면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도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이 다 넌제로면 당연히 인버터블 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왜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R에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다이아고널 넌제로고 인버터블 하니까 그놈의 트랜스포즈 당연히 인버터블 한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요식들을 또 R 가지고 쭉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떤 결론 낼 수 있을까요? 끝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겠죠. RX를 써보고, 그게 RX는 0이라는 걸 써보고, 그걸 해보면, 만들어 보면, 맨 끝줄에서 XN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위로 올라가면 XN-1도 0이고 쭉 올라가서 X1 0. 그래서 X가 0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려고 한 것은 스퀘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는 인버터블 하다. 그러면 그 얘기 왜 하냐면 다음 페이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A 매트릭스의 QR 팩토라이제이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A가 스퀘어하다 하고 인버터블 하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그러면 이 QR 이게 어떤 모양이 돼요? A가 스퀘어하고 인버터블하고 Q도 이렇게 되고 R도 그냥 뭐 QR 똑같은 사이즈의 매트릭스들이 튀어나올 건데요. 이걸 가지고 A가 스퀘어하고 인버터블 하다면 우리 Q와 R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나요? A가 스퀘어하고 인버터블 하면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이야기를 알 수 있고, 그러면 QR 팩토라이제이션 그 그람 슈미츠를 쭉 A의 컬럼들 가지고 쭉 돌려보면 끝이 안 나겠죠. N 마지막까지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그 그람 슈미츠 프로시저가 끝까지 갈 겁니다. N번째 스텝까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 Q의 컬럼들이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들을 출력해낼 것이고, R은 어퍼 트라이앵귤러한 R이 나타날 것이고, 그람 스미스 프로시저가 끝까지 갔으니까 이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이 다 양수의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A가 스퀘어하고 인버터블하다고 했기 때문에 A의 컬럼들 리니얼 인디펜던트하고, 그러면 그람 스미트 프로시저 끝까지 가고, 그리고 QR 스퀘어 매트릭스들 나오고, R의 다이아고널들이 다 양수로 차 있고, 어퍼 트라이앵글한 R의 다이아고널들이 다 양수로 차 있고, 그런 거 할 수 있죠. 그리고 Q는 그람 스미트 프로시저 끝까지 갔으니까 Q가 N개가 다 나오고, 그 베이시스 N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이야기하면 Q 트랜스포즈 Q는 아이덴티티고, 그리고 Q가 N개 차 있는 그 오소노멀한 벡터들이 N개가 차 있는, 그러니까 Q가 오소노멀한 벡터들 N개가 이렇게 수직으로 옆으로 쭉 쌓여 있는 매트릭스잖아요.
그리고 Q는 스퀘어고. 그러니까 Q가 어때요? Q가 오소고널하다. 알 수 있죠. 오소고널 하면 뭐예요? Q 트랜스포즈가 Q의 인버스.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이야기고. 그러면 그럼 그 QR 팩터에서 얻은 QR이 어떤 특성을 만족하냐면 Q 트랜스포즈도 아이덴티티가 되고 R은 인버터블하고. 요 짧은 말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다 써있네. 그러면 A의 인버스를 QR 가지고 쓰겠다는 겁니다. A는 QR이고 그러면 A 인버스는 QR의 인버스. 그러면 곱의 인버스는 거꾸로 순서대로 인버스 써주면 되죠. 이렇게 되고 Q 인버스는 Q 트랜스포즈랑 같다고 했고 그러면 A의 인버스 결국에는 R 인버스 Q 트랜스포즈. 이게 왜 그냥 A 인버스 계산하면 되지 뭐 이런 왜 이렇게 R 인버스 Q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이게 A의 인버스를 우리가 계산하는 이유는 그 인버스 자체, 그 A 인버스 요 자체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경우보다 그 경우보다 다시요. A의 인버스 우리가 관심 두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인버스의 자체에 지금 네모친 A 인버스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보다 이런 걸 계산하려고 인버스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버스를 우리가 인버스라고 수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인버스 자체를 그 스퀘어 인버스 자체를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버스에 관심 있는 이유는 이런 거를 계산해내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게 왜 나와요? AX는 B라는 이 선형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 A가 그 인버터블 하다고 하면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인버스 A 인버스까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인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A의 인버스를 네모를 만들어 놓고 이 매트릭스에다가 B 벡터를 곱해서 계산을 안 한다는 거. 그래서 A 인버스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다음 장들을 살펴보면 이제 점차 이해가 될 텐데 요 솔루션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의 솔루션을 계산해내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공학 문제는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의 솔루션을 계산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A의 인버스라는 애가 튀어나와서 그 A의 인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지 실제로 A 인버스를 우리가 매트릭스를 형성을 해서 이게 A 매트릭스, A 인버스.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B를 곱해서 이렇게 솔루션을 계산해야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솔루션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이제 뒤에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이야기할 거예요. 요걸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할 텐데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이고 여기 보면 이 A 임의의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고 AX는 B 이런 그 언노운이 N개 방정식이 N개인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을 A가 아무렇게나 생겼으면 풀기 어렵죠. A가 만약에 변수가 10,000개고 이 방정식이 10,0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어떻게 사람이 푸는 건 떠나서 컴퓨터한테 어떻게 시키면 저 방정식을 풀어줄 수 있을까? 내가 뭐 인버스니 뭐 이런 걸 직접 계산하지 않고 그 어떤 그 모듈들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직접 이 문제를 풀도록 코드를 만들어야 한다면 쉽지 않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 A를 가지고 직접 그걸 다루긴 힘들고 이 체계적인 방법을 보통을
뭐 체계적인 방법이 있어야 그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코딩해서 컴퓨터한테 풀게 시키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A가 일반적인 경우는 좀 모르겠고 일단 A가 이렇게 어퍼 트라이앵글러한 경우 그러니까 이 R을 이제 어퍼 트라이앵글러한 매트릭스라고 하죠. RX는 B라는 선형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풀기 쉬워요. 되게 쉬워요. R이 만약에 R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A가 이렇게 꽉 차 있는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스퀘어 매트릭스면 이거는 체계적으로 뭐 풀어주기가 어려운데 복잡한데 R이 만약에 이렇게 어퍼 트라이앵글러하고 게다가 다이아고널까지 다 넌제로가 차 있다고 하면 이 방정식을 푸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풀면 될까요? Rx는 B를 이렇게 그냥 연립 방정식을 써보면 아까 우리 여기에서 LX는 0을 해서 X 솔루션 찾았죠. LX는 0이라는 거 쭉 써놓고 보면 그럼 X1도 0, X2도 0 쭉 순서대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절차를 그대로 여기 적용해 봅니다. RX는 B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R 가지고서 쭉 써보면 이 마지막 식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겁니다. XN 바로 계산할 수 있죠. XN은 BN을 RNN으로 나눠주면 되죠. 근데 RNN은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은 다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나눌 수 있죠. 그러면 맨 마지막 식에서 XN 계산할 수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XN 계산했으니까 요거 계산할 수 있고 요거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XN-1도 계산할 수 있죠. 바로 또 위로 올라가면 XN-2 계산할 수 있고 쭉 올리면 X1까지 그냥 순서대로 쭉 그냥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굉장히 단순하고 체계적인 알고리즘 가지고 쭉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선형 연립 방정식,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관련된 선형 연립 방정식은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활용을 해서 지금 우리 R 이 A가 스퀘어하고 인버터블하다는 이야기는 이건 선형 연립 방정식이 솔루션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선형 연립 방정식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선형 연립 방정식 우리 이 문제는 유일한 솔루션이 존재하는데 그걸 QR 팩터를 해버리면 R은 우리 다이고널 엔트리가 다 차 있고 더군다나 양수로 차 있고 어퍼 트라이앵글러한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를 가지고 된 선형 연립 방정식이 쉽다고 했으니 그걸 한번 활용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봐요. 그러면 AX는 B라는 원래 선형 연립 방정식이 있었고 뭐 일단 이거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어퍼 트라이앵글한 매트릭스들은 가지고 지금 XM부터 쭉 순서대로 거꾸로 올라가서 X1까지를 계산하는 이제 백 서브스티튜션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산 정확하게 몇 번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죠. 지금 n개면 계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다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몇 연산을 몇 번 하면 솔루션을 얻을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러면 이 과정을 활용을 해서 우리 이 매트릭스 그 원래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AX는 B라는 원래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AX를 일단 QR 그 그람 슈미츠를 돌려서 QR을 만들어. 그러면 그 만들면 QR X는 B 얻을 수 있죠. 그럼 거기에서 양쪽에다가 Q 트랜스포즈 곱해보는 겁니다. QRX는 B고 여기에서 Q 트랜스포즈 양쪽에 곱하면 QRX는 Q 트랜스포즈 B. 그러면 이게 이제 뭐 할지 알겠죠. Q 트랜스포즈 Q는 아이덴티티니까 없어지고 결국 RX는 Q 트랜스포즈 B. 그러면 QR 얻었으면 Q 트랜스포즈 B 이게 어떤 벡터잖아요. 그 원래 B에다가 Q 트랜스포즈는 그 그냥 꽉 차 있는 오소고날 매트릭스고 Q 트랜스포즈
곱하기 B 하는 거는 그냥 행렬 곱하기 벡터니까 계산하면 되죠. 이거를 이제 또 뭐 어떤 C라고 할까요? 그 새로운 벡터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뭐예요?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위에 이야기했던 백 서브스티튜션을 그냥 푸는 겁니다. 그러면 솔루션 얻을 수 있죠. 이게 R 인버스 C를 계산을 하는데, 이게 백 서브스티튜션 할 때 그냥 R의 원소들만 있으면 다 얻어낼 수 있었죠. R 인버스 계산 안 했죠. 그럼 제가 아까 한 얘기가 그겁니다. X를 이제 RX는 B라는 연립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솔루션을 굳이 쓰자면 X는 R 인버스 B이지만, 우리가 이 백서브스티튜션 과정 살펴보면 R 인버스를 직접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 매트릭스에다 B를 곱해서 얻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걸 계산해냈냐면, 그냥 R의 원래 원소들을 그냥 쭉 써놓고 그냥 끝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모든 X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인버스를 실제로는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긴 하지만. 좀 활용하면 QR 팩터들 활용해서 그냥 그 매트릭스 A에 그람 슈미트 프로시저만 돌려서 QR만 얻어내면, 그 다음에는 그냥 쭉 Q 트랜스포즈 B 곱하고 거기다 대고 R 가지고 백 서브스티튜션 하면 솔루션 얻으시는 거죠. 그 얘기가 여기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방정식을 X를 풀고 싶다. 다시 얘기해서 이걸 계산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아까 QR을 계산해내고서 이 솔루션을 계산했지, 이 A 인버스는 이 과정에서 어디에서도 직접 A 인버스를 쓴 적은 없다는 거예요. A 인버스를 직접 계산해내는 게, A 인버스를 직접 계산하고 거기에다 B를 곱해서 X를 얻는 게 지금 우리 위에서 이 QR 벡터 나누고 백 서브스티튜션 해서 푸는 것보다 계산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A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 A 인버스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선형 연립 방정식은 보통 공학 문제에서 100만 곱하기 100만의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푼다. 숫자가 아무리 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메모리 저장만 할 수 있으면 R, R 매트릭스, Q 매트릭스 이것들 내가 메모리에 저장해 놓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만 되면 그냥 이거 계산해 버리면 되죠. 그 인버스를 100만 곱하기 100만의 인버스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웬만한 컴퓨터에서는 계산 못 합니다. 그렇지만 100만 곱하기 100만 매트릭스 A에 다시 A의 X는 B, 이런 선형 연립 방정식 여러분 공학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만날 텐데, 이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A가 100만 곱하기 100만이라고 합시다. 그게 이제 여러분 그 공기역학이나 구조역학 이런 거 계산할 때 그 비행기 날개 위에 압력 분포들 계산하려면 그런 사이즈 문제들 흔하게 풉니다. 그러니까 A 매트릭스가 100만 곱하기 100만. 그러면 나는 뭐 인버스를 아니까 A의 인버스 100만 곱하기 100만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찾아내고 거기에다 B를 곱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아무 컴퓨터로도 웬만해서는 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이즈 매트릭스는 매트릭스 인버스를 계산하면 굉장히 오래 이제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렇지만 그람 슈미트 프로시저는 인버스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걸 계산해내고 백서티튜트해서 이렇게 푸는 과정들이 실제로 대부분의 공학 문제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람 슈미트 프로시저 어떻게 계산하는, 그람 슈미트해서 QR 어떻게 계산하는지 우리 지금 다 공부했고, 그럼 그거 그러니까 매트릭스 A, 큰 매트릭스 A 여러분들 받으면, 그러니까 진짜 연구를 나중에 하게 돼서
그런 이 구조물에 받는 힘, 구조물이 깨질지 안 깨질지, 비행기가 날개가 이 정도의 기동을 했을 때 비행기가 날개가 버티고 있을지 부러질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내려면 비행기 구조물에 얼마나 힘을 받고 있는지 다 계산해야 될 텐데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된다. 근데 그 매트릭스 사이즈가 뭐 1000만 곱하기 1000만이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걸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 직접 아무것도 없어도 그 코드 한 줄 한 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게 되겠죠. 요 이야기 선형 연립방 정식을 QR 팩터를 사용해서 푸는 방법. QR을 찾아내고 그람슈미트든지 뭐든지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Q 트랜스포즈 B 계산해내고 그 다음에 R 가지고 백 서브스티튜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정확하게 QR 하는데 몇 번 그람슈미츠 하는데 계산이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지 우리 다 아니까 그리고 백 서브스티튜트 하는데 Q 트랜스포즈 B 곱하는데 계산 얼만큼 필요한지 아니까 그 문제 사이즈 딱 나오면 아 솔루션 나오는 데까지 얼마 걸리겠구나 계산할 수 있죠. 추측할 수 있죠. 뭐 멀티플 라이트 핸드 사이드가 여러 개면 라이트 핸드 사이드가 여러 개인 거 어떤 경우에 나오죠? A 곱하기 X도 매트릭스일 때 그리고 B도 매트릭스일 때 이런 방정식 이야기 해본 적 있잖아요. AX 이거는 이제 X가 X1부터 쭉 XN까지의 컬럼들로 구성이 된 매트릭스고 B도 B1부터 N까지의 컬럼들로 구성이 된 이런 매트릭스라고 하면 이렇게 다 따로따로 나눠서 쓸 수 있죠.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A를 한 번만 QR 해놓으면 되죠. QR 해놓고 각각 B 가지고 B1 가지고 방정식 풀면 X1 얻을 수 있고 B2 가지고 방정식 풀면 X2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QR 계산해내고 QR 계산을 그냥 한 번만 해버리면 되니까 이것도 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제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예제 뭐 이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만 그냥 매트릭스 인버스의 예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 이제 QR을 사용을 해서 백 서브스티튜트 해서 이 솔루션을 계산하는 그런 예제는 아니에요. 지금 이 예제는 어떤 예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솔루션부터 이런 파란 점 네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빨간 건 잊어버리고 일단 파란 것만 놓고 이야기할 건데 이 x와 요 y는 px 요 평면 위에 요 파란색 네 점을 정확하게 지나도록 하는 3차 함수를 찾아라 하는 문제. 두 번째 문제, 이 빨간 네모 4개를 지나는 3차 함수를 찾아라. 찾아낸 게 지금 이 곡선들이에요. 그런 문제인 거예요. 평면 위에 어떤 점을 지나고 그 점들을 잘 다 통과하는 부드러운 곡선을 찾는 문제. 그래서 그 네 점이 어떻게 정의되냐면 마이너스 1,1에서는 B1이라는 포인트를 지나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1이잖아요. 마이너스 1,1에서는 어떤 B1이라는 포인트 그리고 또 요 점에서는 마이너스 0.4 정도 할까요? 네, 마이너스 0.4에는 B2라는 포인트 그 다음에 뭐 0.2 정도에는 B3라는 포인트 그리고 0.8 정도에는 B4라는 포인트 이 네 포인트를 주면 그 폴리노미얼 3차 방정식을 찾아내는 문제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그냥 폴리노미얼 3차 함수는 이렇게 기술이 돼버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기술이 돼버리니까 요 네식 가지고 그냥 C1, C2 요것은 B1, B2, B3, B. 그러니까 요 3차 함수가 요 네 포인트를 지나야 된다는 그 구속 조건, 제한 조건을 그냥 이렇게 이거 이제 A라고 놓고 A 곱하기 C는 B 이런 네 개의 그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만약에 포인트 5개를 지나야 된다면 어떨까요? 중간에 한 포인트 더 있어. 그래서 이 지금 파란 곡선 문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0.5에서 요 포인트를 지나야 된다. 그래서 요 5포인트를 지나는 문제 한다라고 하면 1포인트, 2포인트, 3, 넷. 이거를 3차 함수로 피팅할 수 있나? 3차 함수가 요 5점을 지나는 3차 함수를 요건 이제 만들 수 없겠죠. 이걸 5개를 만들려면 어떤 게 포함이 되겠어요? P에다가 0. 아까 5쯤에 B5라는 게 붙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A가 한 줄이 더 늘어나고 1, 0.5, 0.5의 제곱은 여기 이제 B5까지 붙으면 찾아야 되는 언노운은 4개, 식은 5개. 그리고 뭐 생각을 해보면 이 A가 스팬하는 공간에 이 B가 있으면 솔루션이 있을 것이고 없으면 솔루션이 없을 것이고 B가 A가 스팬하는 공간에 있다는 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점이 공교롭게도 여기 놓여 있다고 하면 이 지금 여기에 보이는 파란색 이러면 솔루션이 있는 거죠. 있는 경우. 아니면 만약 지금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 이건 또 솔루션이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솔루션이 이 파란색 형태로 이 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포인트를 포기하면서 뭔가 솔루션을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3차 곡선을 얻으면서 요 놈은 그냥 포기해 버려야 돼요. 그 경우에는 어떤 식을 풀게 되겠어요. A의 첫 번째 룰을 날려버리고 그냥 푸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얻은 지금 이제 5번째 이야기는 빼고 그래서 A, C는 B 이 방정식을 풀면 그냥 C 개수 컬핏 4개를 얻게 계산을 해보면 뭐 4 곱하기 4 행렬 인버스를 계산을 해보면 뭐 이런 개수들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A 인버스는 그래서 결국에 C는 개수들은 어떻게 표현이 돼서 A 인버스 B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얘기 뭘까요? C1은 B1이나 B4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어떤 숫자 보고 한 얘기겠어요? 생각해보세요. C1이 B1이나 B4 혹시 대답해 볼 수 있는 분 있나요? C 4개는 A 인버스 거기 B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C1은 누가 A 인버스의 어떤 놈에 의해서 C1이 계산될까요? 얘네들 곱하기 C1은 요거 곱하기 요거하고 B1, B2, B3, B4의 이너 프로덕트로 표현이 될 텐데 보면 이 두 숫자들이 굉장히 작잖아요. 절대값이.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C1 그러니까 B1, B2가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B1, B2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가 살짝 움직여도 이 이, 이 3차 방정식, 피팅된 3차 방정식의 형태가 크게, 그러니까 그 C1이 뭐죠? C1이 3차 방정식의 그거잖아요. 그 X 절편 값이잖아요. 3차 이 3차 그래프도 이걸 절편이라 하나요? 그 Y축과 만나는 점. 그 자리는 크게 그 민감하게 그 B1과 B2가, B1과 B4가 B1과 B2가 잘못 B4가 조금 바뀌더라도 그 이 곡선이 이 파란 곡선이 지나는 이두 포인트가 약간 위아래로 움직이더라도 파란 곡선이 그 Y축과 만나는 점은 크게 바뀌진 않겠네.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걸 이제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컬럼들의 개수, 이게 요 지금 첫 번째 컬럼이 표현하고 있는 3차 함수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숫자 4개가 요 3차 함수의 개수 4개니까 A의 인버스의 첫 번째 컬럼이 표현하고 있는 방정식은 첫 번째 컬럼이 표현하고 있는 그 3차 그래프는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B1에다가 1 넣고 나머지 다 0 넣으면 첫 번째 컬럼인 거죠. 그러니까 이 4개의 포인트 중에서 나머지는 다 0이고 첫 번째만 1이라는 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컬럼은 이게 0이고 두 번째가 1이고 나머지가 0은 그 포인트들을 지나는 방정식을 표현하는 이 네 컬럼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의 첫 번째 컬럼, A의 인버스의 첫 번째 컬럼이고, 그러니까 A의 인버스의 첫 번째 컬럼이다. 얘는 A의 인버스의 두 번째 컬럼이 의미하는 표현하고 있는 3차 곡선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전부 다 이 3차 곡선이 어디를 지나요? 네 포인트에서 0, 1, 0, 0을 지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 아무 포인트나 4개를 그러니까 이 X점은 X좌표는 고정하고 아무 포인트 4개나 점을 주면 이 4개를 지나는 3차 곡선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 요 슬라이드에 표현된 이 파란 곡선 4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이 폴리노미얼 A의 인버스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 뭐냐면 내 문제가 바뀌었을 때 다른 포인트들을 지나는 곡선을 찾아야 될 때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도 많이 만날 수 있겠죠. 비행기의 경로를 계산하는데 어느 점 4개에 내가 지나가야 되는 점을 표현해 놓고 고정해 놓고 거기를 지나는 부드러운 경로를 찾는 뭐 이런 문제가 될 건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문제를 계산하다 보면 이제 뭐 A 인버스가 얽혀져 있고 이럴 텐데 여기에 인버스의 각 컬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A의 인버스 컬럼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내가 찾던 그 부드러운 경로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4개의 폴리노미얼을 그래서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라그랑지 폴리노미얼을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뒤에 지금 QR 가지고 QR의 역할이 QR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고 그람 스미츠 뭐 계속 강조를 했는데 지금 뭔가 선형 방정식을 푸는 진짜 공학 문제인 선형 방정식을 푸는데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QR의 역할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있어요. 뒤에 수도 인버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끈 것 같은데 수도 인버스는 인버스 랩스 인버스 라이즈 인버스 이야기했고 인버스 이야기했고 수도 인버스 수도가 뭐죠? 진짜 아닌데 좀 가짜인데 비슷한 진짜 비슷한 수도 인버스. 여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면 지금 이제 A가 그 뚱뚱한 스퀘어 매트릭스 말고 뚱뚱한 매트릭스 말고 그냥 이렇게 홀쭉한 일반적인 매트릭스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들을 가진다. 그럼 A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A의 인버스랑 같이 엮어서 얘기해 보면 A가 레프트 인버터블하다 하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A가 있으면 어떤 A의 레프트 인버스가 존재해서 굉장히 많이 존재해서 이런 아이덴티티를 작은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A의 레프트 인버스가 존재하면 그러니까 A의 컬럼들이 리니얼 인디펜던트하면 if and only if는 같다는 이야기죠. A의 그램 매트릭스 A 트랜스포스 A가 인버터블 하다라고 알 수 있어요. 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A의 컬럼들이 리니얼 인디펜던트 A가 레프트 인버터블 하다면 A 트랜스포즈 A는 인버스가 존재하는 매트릭스다. 왜냐? 지금 이게 또 무슨 이야기 할 거냐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같다고 이게 지금 아래에서 보이고 있는 거냐면 A의 컬럼들이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다면 A 트랜스포즈 A의 컬럼들도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이야기 할 거예요. A 트랜스포즈 A 그 그램 매트릭스의 컬럼들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 A의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A 어떤 매트릭스의 길쭉한 매트릭스의 그 컬럼들의 리니어 인디펜던스는 A 트랜스포즈 A 그램 매트릭스를 만들어도 보존된다는 거죠. 그램 매트릭스의 컬럼들도 리니어 인디펜던트하다. 그러면 이거 같은 얘기잖아요. A가 왜냐하면 그램 매트릭스는 스퀘어 매트릭스니까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 인버터블 하다는 얘기랑 같다고 했으니 이 둘이 같다는 이야기를 지금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 얘는 뭐랑 같냐면 AX가 0이면 X가 0이래. 그러니까 0을 곱해야만 0을 만들 수 있는 매트릭스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 트랜스포즈 A에도 0을 곱해야만 0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매트릭스다. 이걸 보이면 지금 우리 여기 나타나 있는 거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요 둘이 같다는 거를 같은 이야기라는 거를 보이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AX가 0이면 항상 A 트랜스포즈 AX도 0이고 반대로 A 트랜스포즈 AX가 0이면 항상 그 AX도 0이라는 거를 보이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요 명제하고 요 명제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고 다시 얘기하면 이 두 명제가 똑같은 명제가 돼요. 먼저 한 방향은 되게 쉽습니다. AX가 0이면 AX 0이면 이쪽에다가 양쪽에다 A 트랜스포즈 곱하면 이렇게 되고 당연히 0이죠. 0에다가 A 트랜스포즈 곱했으니까 이렇게 이게 0이니까 그래서 그램 매트릭스에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줄에서는 우리가 얻은 게 AX가 0이면 A 트랜스포즈 AX도 0이라는 걸 결론 내린 거고 반대는 좀 까다로운데 A 트랜스포즈 A가 0이면 그렇다고 하면 거기다가 양쪽에다가 X 트랜스포즈 곱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0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지금 X 트랜스포즈 곱했으면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X가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얘는 AX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X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게 뭐죠? AX의 놈의 제곱이 0이다. 다시 얘기해서 AX의 놈이 0이다. 그건 뭐죠? AX는 0이다. 여기에서 AX, A, A 트랜스포즈 AX가 0이면 AX도 0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가 증명한 것은 쭉 논리를 끌어나가면 지금 여기 적은 바와 같이
A의 컬럼들이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컬럼들이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다면 그래프 매트릭스도 인버터블. 그 컬럼들이 리니얼 인디펜던트하고 인버터블하다. 그러면 좀 바꿔서 A has linearly independent row. 로우들이 linearly independent 하면 어떤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요거의 트랜스포즈 이야기니까 로우들이 linearly independent 하면 또 다른 형태의 그래프 매트릭스가 인버터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A의 컬럼들 linearly independent 하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 매트릭스가 인버터블하고 만약에 여기가 로들이면 여기가 A 트랜스포즈가 인버터블. 얻을 수 있죠. 첫 번째 얻은 우리 지금 증명하고 얻은 결과에서 그냥 트랜스포즈 해버리면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애들에 대해서 사실은 수도 인버스는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요런 매트릭스들에 대해서 지금 일단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가 컬럼들이 리니얼 인디펜던트하네.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A가 있을 때 이렇게 생긴 애를 좀 복잡하죠? A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어 있고 A 여기 있고 그놈에 인버터블 하다고 했으니까 인버터블 인버스에다가 A 트랜스포즈 이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A의 수도 인버스라고 쓰고 이렇게 십자 모양 비슷한 정확하게 십자는 아니고 이 칼같이 생긴 거예요. 이런. 근데 이제 우리가 손으로 쓸 때는 이 칼을 정확하게 그리기 어려우니까 십자 이렇게 트랜스포즈나 인버스하고 헷갈리면 십자로 이렇게 쓰면 수도 인버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그 수도 인버스에다가 A를 곱해보세요. 그러면 이 수도 인버스는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곱하기 A 트랜스포즈고 거기에다가 A를 곱하면 어떻죠? 얘하고 인버스 관계에 있으니까 아이덴티티가 된다. 그러니까 이 수도 인버스는 이 A 컬럼들이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면 레프트 인버스 굉장히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굉장히 특별한 하나인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레프트 인버스. 이렇게 정의되는 레프트 인버스를 수도 인버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고 특별한 매트릭스인지 이제 다음에 나올 거예요. 벨이 하나 가지고 안 되고 한 100번 굉장히 중요한 수도 인버스가 되는데요. 만약에 A가 이 톨하지 않고 스퀘어 하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바뀔까요? A의 수도 인버스는 스퀘어 하다고 하면 정의대로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A가 스퀘어 하면 이 안에 있는 애들도 인버스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풀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A의 인버스 곱하기 A의 어?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쓴 필기 끄적끄적거렸던 게 싹 지워져 버렸네요. 제가 뭐 잘못 눌렀나? 하여튼 지금 계속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수도 인버스 얘기하고 있었고 어, 굉장히 중요한 레프트 인버스다. A의 레프트 인버스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가 아니고 가장 그 무수히 많은 수도 인버스 아니 무수히 많은 레프트 인버스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가장 중요한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죠. A가 만약에 스퀘어하다고 하면 A의 인버스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A의 컬럼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거를 그냥 따로 풀어버릴 수 있죠. A의 인버스 곱하기 A의 마이너스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트랜스포즈 뭐예요? 트랜스포즈의 인버스. 아니면 인버스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푼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이 없어지고 그냥 A 인버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랩트 인버스는 굉장히 왜 특별한지는 지금 뭐 이렇게 돼서 특별하다는 이야기 아니고 뒤에 나올 건데 뭐 이런 특성 스퀘어한 경우에는 그냥 인버스랑 같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게. 그러면 라이트 인버스도 되나요? 그럴 리가. A가 그냥 토월한 매트릭스라고 하면 A 곱하기 A의 수도 인버스 하면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A의 수도 인버스는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A 트랜스포즈. 이게 아이덴티티가 되나? A가 스퀘어한 경우 제외하고는 절대 될 수가 없죠. 된다면 이 토월한 매트릭스가 라이트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였고 어, 그런 이야기였고요. 뒤에 또 요건 이제 좀 이게 노테이션이 좀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근데 이야기 하긴 했습니다. A가 와이드하다면 이렇게 지금 톨한 매트릭스에 대해서 우리 위에 살펴봤고 와이드한 경우에는 똑같은 논리로 A 트랜스포즈 이렇게 생긴 그램 매트릭스가 인버터블 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와이드하고 컬럼들이 로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생긴 애가 그러니까 A가 지금 이거 이제 이제 대거라고 A 대거. 대거가 뭐죠? 이렇게 단검 손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손잡이 이렇게 붙어 있는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쭉 찍는 그 대거라고 하잖아요. 그 마크라고 해서 이제 A 대거라고 부르는데 톨한 매트릭스의 A 대거 그 수도 인버스는 이제 이렇게 적었는데 다시 써볼게요. 저 위에다가 A가 톨하면 A 대거는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A 트랜스포즈 이렇게 이게 전 페이지에 있던 거예요. A가 납작하게 생기고 로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면 이제 이렇게 적습니다. 좀 달라요. 보면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A가 톨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컬럼이면 이렇게 쓰고 A가 빼타다고 안 하고 와이드하고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로드를 가지면 A 대거는 잠깐 제가 섞었어. A가 전 페이지에 있던 내용이 A가 톨하고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컬럼들을 가질 때 A 대거는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A 트랜스포즈라고 했고 A가 와이드하고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로드를 가지면 A 대거는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어때요? 보면 단순히 요놈을 트랜스포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트랜스포즈 관계에 있는 건 아닙니다. 트랜스포즈 하면 뭔가 또 다른 그런 것은 아니고 A 트랜스포즈가 양쪽에 다른 위치에서 나타나고 인버스를 계산하는 그램 매트릭스도 다르죠. 왜냐하면 톨 한 애랑 와이드 한 애랑 인버스가 존재하는 그램 매트릭스 분명히 다르니까. 하여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로 쓰긴 하지만 A가 어떤 형태,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근데 지금은 A가 이렇게 와이드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까 톨 한 애는 어땠어요?
톨 안에는 여기가 A에다가 대거를 왼쪽에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됐었고 와이드 하면 A하고 A 대거를 오른쪽에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되는 그런 곱해 보시면 A 대거가 얘죠. 곱하면 요놈하고 요놈 인버스의 곱으로 나타나서 그건 아이덴티티가.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긴 베리가 써 있고 여기는 베리가 빠져 있어요. 약간 덜 중요하다. 음, 음. 예, 그렇지만 라이트 인버스 중에는 가장 중요한 라이트 인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와이드해서 라이트 인버스가 존재하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어, 무수히 많은 라이트 인버스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걸 뽑아낸 애가 요놈이 된다. 왜인지 나중에 나오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스퀘어이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그 스퀘어이면 인버스랑 대거랑 그러니까 A 수도 인버스랑 똑같은 애가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QR이 또 튀어나왔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 A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 우리 아까 A가 스퀘어하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들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QR 살펴보고 그 문제 이제 선형 방정식 푸는 거 살펴봤는데 선형 방정식은 우리는 지금 A가 그 스퀘어하지 않고 톨하다면 이 선형 방정식은 웬만해서는 그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을 법한 그런 문제잖아요. 언노운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더 많으니까. 물론 B가 A의 컬럼들을 스팬하는 공간 위에 있으면 솔루션이 존재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B가 아무데나 찍혀 있다 하면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전에 QR을 가지고 인버스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A가 톨하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들을 가지면 QR 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모양이 A랑 똑같이 생긴 Q, 똑같은 모양의 Q가 있고 R은 이렇게 생긴 작은 사이즈의 R. 그리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들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이거 A에도 그람 스미트 프로시저 끝까지 가죠. K개까지. 그래서 Q도 K개가 나타나고 그람 스미트 프로시저 끝까지 가니까 R도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이 포지티브인 다이아고널 엔트리들이 튀어나오고 우리 아까 그 굉장히 좋았던 특성 있죠. 인버터블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A 트랜스포즈 그 수도 인버스 한번 계산해 볼게요. A가 이렇게 톨하면 수도 인버스 어떻게 돼요? A 대거는 요 지금 위에 두 페이지 전에 있던 내용이고 A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 써보세요. QR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QR. 요거 트랜스포즈 풀어보면 이렇게 되고 보면 지금 여기에서 R은 인버터블하고 지금 A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QR 분해를 했을 때 알 수 있는 특징들 R은 인버터블하고 Q는 이게 오소고널 매트릭스는 아니죠. 오소노멀한 컬럼들이 있긴 한데 스퀘어 매트릭스는 아니기 때문에 오소고널 하지 않아요. Q는 Q 트랜스포즈 Q는 오소노멀한 컬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덴티티인데. 그렇지만 Q 트랜스포즈는 아이덴티티는 아닌. 아까 우리 스퀘어 매트릭스, 스퀘어하고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컬럼들을 갖는 매트릭스의 QR 분해를 이야기했을 때 여기였나요?
A가 스퀘어하고 다 지워져가지고 스퀘어하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들을 가지면 Q와 R, A, Q, R 전부 다 똑같은 사이즈의 매트릭스였죠. 그리고 여기에서 Q는 N개니까 이제 베이시스가 되고 오소고널한 매트릭스, Q는 오소고널한 매트릭스가 되어서 Q 트랜스포즈 Q가 Q 트랜스포즈랑 같은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R은 인버터블하고, 지금 여기서는 얘기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Q가 뾰족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길쭉한 애기 때문에 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두 가지는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 두 가지 특성만 가져도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지는 게, 보면 여기 이제 A 트랜스포즈 그램 매트릭스 살펴보면 이렇게 되었고, 요거는 아직 아이덴티티 A가 길쭉하지만 요 뒤에 내용은 성립을 안 하지만 그걸 활용하지는 않았으니까 이거 아이덴티티 되고 R 트랜스포즈 R과 같다. 그러니까 QR 하면 A의 그램 매트릭스랑 R의 그램 매트릭스 같다는 거예요. A의 컬럼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 이거 계산하는데 다른 사이즈들의 매트릭스죠. A는 이렇게 생겼고 A 트랜스포즈 이렇게 생겼는데 결국 뭐랑 같냐면 R과 R 트랜스포즈 계산한 거랑 같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훨씬 더 작게 컴팩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QR 그걸 가지고서. 그리고 게다가 요놈 각각도 인버터블 한 거예요. R도 인버터블 하죠. R은 스퀘어하고 다이아고널에 논제로의 포지티브 엔트리들이 들어있는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니까. 그러니까 얘는 A는 인버터블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죠. 레프트 인버터블 하지만 진짜 인버스는 존재하지 않죠. 스퀘어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같은 애를 그 QR에서 R 가지고 표현을 하면 각각이 인버스가 존재하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어서 굉장히 다루기 편리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A의 수도 인버스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그램 매트릭스 R 트랜스포즈랑 그 R의 그램 매트릭스랑 같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A 트랜스포즈고 얘가 A 트랜스포즈. 얘가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그러면 요거 둘 다 트랜스포즈 풀고 인버스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인버스 풀면 이렇게 얻어지고 R 인버스 R 트랜스포즈 인버스로 얻어지고, 뒤에 트랜스포즈 풀면 R 트랜스포즈 Q 트랜스포즈 나옵니다. 그러면 와, 여기서 한 번 더 사이에서 없어지는 게 있죠. 그러면 A의 수도 인버스 결국 R 트랜스포즈 Q, A의 수도 인버스는 R 트랜스포즈 Q, R 인버스 Q 트랜스포즈. R이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오늘 당장 한 거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A가 여기 있네요. A가 스퀘어하고 인버터블한 경우에 A의 인버스 어떻게 표현됐나요? QR 팩터 가지고 표현해 보면 R 인버스, A의 인버스가 존재하면 A의 인버스는 R 인버스 Q 트랜스포즈.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R 인버스 Q 트랜스포즈. A가 인버스 스퀘어 하지 않고 스퀘어하지 않으면 이제 인버터블 하지도 않죠. 스퀘어하지 않고 길쭉한데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해서 그 뭐야 인버터빌리티는 확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레프트 인버터블한 상황이라면, 그래서 A의 수도 인버스가 그 레프트 인버스가 존재해서 하면 그 수도 인버스 그 A의 수도 인버스 뭐 인버스를 못 가지니까 그 비슷한 거라도 비슷한 인버스 비슷한 거를 레프트 인버스 중에 그 많은 레프트 인버스 중에 골라낸 건데, 수도 인버스는 R 인버스 Q 트랜스포즈죠. 인버스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QR 트랜스포즈 해놓으면, QR 벡터 사용을 해서 풀어보면 A가 완전 인버터블 하지 않은데도 그 수도 인버스는 표현은 R 인버스 Q 트랜스포즈 원래 인버스의 표현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 지금 어떻게 푸는지 모르지만, 뭐 방정식 푼다는 것조차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뒤에 이게 적혀 있긴 한데 이거는 좀 음, 중요하다고 쓰면 안 되겠고 이게 해석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A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컬럼들을 갖는 게 아니라 로드를 갖는다고 하면 이런 매트릭스의 QR 팩터 우리 살펴본 적 있나요? 살펴본 적 없습니다. 우리가 QR 팩터라이제이션을 언제 살펴봤냐면 스퀘어 하거나 컬럼의 개수가 디멘전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이거의 QR은 살펴본 적 없어요. 그러면 살펴본 적도 없는데 무슨 QR이냐. A가 납작하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로드를 가지는 경우에는 QR 우리가 계산 어떻게 하는지 생각을 안 해봤으니 그냥 A의 트랜스포즈를 QR을 해버리면 할 수 있죠. A의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컬럼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 A의 트랜스포즈를 QR 하면 Q도 A 트랜스포즈랑 똑같은 사이즈고 R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 QR을 가지고 A의 수도 인버스, A는 납작한 A니까 A 납작한 A의 수도 인버스는 A의 수도 인버스는 뭐였어요? A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인버스. 요거를 요 QR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십시오. 위에 우리 연습한 것처럼 표현을 해보시면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 조금 이건 뭐예요? 이거는 얘를 트랜스포즈 해놓은 얘네. 그러니까 이 지금 요 마지막 문장은 좀 다르게 이해를 적힌 대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A의 트랜스포즈를 QR을 해놓은 A 트랜스포즈의 QR 여기 나타나는 QR이 그 납작한 매트릭스의 QR이 아니고 A 트랜스포즈의 QR을 해놓으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은 좀 덜 중요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연습은 될 것이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는데 다시 중요한 얘기 뭐였는지 살펴볼까요?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는 다이아고널에 넌제로 엘리먼트들이 있으면 인버터블 하다고 했는데 그건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왜 중요했냐면 우리가 AX는 B라는 A가 연관된 임의의 매트릭스 A가 아무렇게나 생긴 매트릭스 A가 연관된 선형 연립방 정식을 QR 팩터들을 사용을 해서 푸는데 이 과정이 중요했죠. 그리고 백서티트. 그래서 그 매트릭스 선형 연립방 정식은 인버스를 직접 계산해서 하지 않고 QR 팩터 나누고 사실은 인버스 직접 계산한다는 건 한 문장이니까 굉장히 간단해 보이고 QR 팩터 나누고 뭐 Q 트랜스포즈 곱하고 백 서스티튜션 하고 말은 복잡하지만 여러 절차를 통해서 있으니까 말은 복잡하지만 각각의 절차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단순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 살펴본 이 방법대로 선형 연립방 정식을 풀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QR 팩터가 다시 튀어나와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요 예제는 뭐 그렇게 중요치 않게 생각을 해도 되겠고 우리 수도 인버스 지금 오늘 처음 나온 굉장히 중요한 인버스 두 개였어요. 레프트 인버스 중에 가장 중요한 놈, 라이트 인버스 중에 가장 중요한 놈. 모양이 약간 헷갈리는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이거 뒤에 또 계속 얘기 나올 거예요. 그리고 수도 인버스 QR 팩터들을 사용해서 표현하면 와 그냥 인버스 표현하고 똑같네 이런 것도 재밌는 사실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해주셔도 좋고 저한테 찾아오셔도 좋고 그리고 수업 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모여서 대면 수업을 우리 항공캠 송도에 모여서 수업을 할 건데 대면 수업을 할 건데 혹시 어려운 분 있으면 힘든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달라고 메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